법률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으로 16년 2월 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법 시행은 올해 8월에 되는데요. 연명의료 부분은 따로이 18년 2월에 시행되도록 규칙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입니다.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의 범위를 규정을 해놨는데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행해지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이 4가지를 연명의료로 규정을 하여 이 4가지에 대해서 환자가 미리 임종 과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연명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법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 영양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 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물 영양 공급과 산소의 단순 공급이 연명의료 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 수액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에도 중단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 과정이 있다는 판단을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의사 2명에게 판단을 받은 후에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종기가 아닌 일반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 심폐소생술 같은 거를 환자가 받기 싫다고 해서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연명의료 호스피스 대상별 판단에 대해서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세 이상 성인인 경우에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말기 환자는 암, 에이즈,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자 중에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말기 환자가 4가지 질환으로 조금 제한을 뒀다면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질환과 관계없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되게 되고 말기 환자나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연명의료서 작성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신청, 사전 연명의료에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상 환자 판단인데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경우에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의 대상이 되고요. 환자 의사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의사 표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미리 작성하여둔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가 있는 경우에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가 있다면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을 하게 되고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도 없는 경우에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으면은 가족 2인 이상이 환자가 평소에 연명의료에 대해서 이 정도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환자의 의사를 진술을 해주게 되면은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하여 환자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 합의를 거쳐서 의사 2명이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이행을 하게 됩니다. 환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말하며 해당되는 가족이 없을 때는 형제 자매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명으로 중단된 결정 절차를 이행하게 되고요. 환자 의사를 확인하게 된 다음에 연명으로 결정 및 이행을 하게 됩니다. 대상별로 다시 한번 환자 의사 확인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 연명의료계획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의식이 있다면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을 경우에 요거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고, 의사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 전원 합의로 의해서 연명의료 결정이 이행되게 됩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으면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게 된다면은 법정 대리인의 결정에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이 이행되게 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 연명의료양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의사 표시가 없지만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의사 표시를 해놓은 게 없는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단 및 보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연명의료 중단 관리 체계입니다. 연명의료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환자가 함께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것을 그 의료기관에 등록 보관하게 되고, 의료기관의 장은 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 성인이 본인이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서 그 등록을 하게 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암성 말기 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이 확대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만 그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이었다면,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서 그 암, 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질환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18년 2월이 되면은 질환과 관계없이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환자 또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위 법령 그 제정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이 그 마련이 된 직후인 16년 4월부터 후속조치 민간 추진단 및 산하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서 하위법령을 마련하였고, 향후에는 그 민간 추진단을 조금 개편해서 교육 홍보 등의 사항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후속조치 민간 추진단은 총 4회가 개최됐고요. 호스피스 분과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총 6회 개최,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는 총 10회 개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 그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민간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님과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님을 공동 단장으로 해서 총 11인의 그 위원님께서 활동을 해주셨고요. 호스피스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님을 포함해서 총 11인의 위원님께서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연명의료분과위원회는 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총 8인의 위원님께서 그 하위법령을 만드는 데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3장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부분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법에서 주요 기록과 신청서로 마련된 부분은 현장에서 혼란이 없고 그 바로바로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법정 서식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 사전연명의료 요양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사전연명의료 요양서는 본인이 작성을 하게 되고,
말기 진단 의사는 소견서와 인종과정 판단서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각각 작성하게 해서 담당 의사 법률에서 그 2명의 의사에게 그 판단을 받아보도록 한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각 작성하도록 서식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 의사 확인서, 환자 의사 추정서, 환자 가족 결정 확인서는 그 연명의료 계획서가 없는 경우에 이제 그 환자 의사를 확인한 기록에 대해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작성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서식으로 그 기록을 마련을 해서 나중에 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통보하거나 이런 경우에 편의성을 더하고 그 각자 임의 서식을 만드는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 서식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처리서도 법정 서식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활동 관련 부분입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와 관련해서 법 제14조 1항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14조 제2항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그 환자 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과 담당 의사 교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하위법령에는 그 해당 의료기관의 이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연명으로 중단된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그 기록을 점검하도록 하였고 해당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조사, 감독 등 관리 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그 연명의료 중단된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에 관한 표준운영 지침을 마련을 하고 배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 연명의료 관련 해당 의료기관의 교육 업무를 부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해당 의료기관의 표준운영 지침에 대한 샘플은 저희 복지부에서 조금 연구를 통해서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연명의료 중단 관련 사항은 외부위원 1명 이상 출석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고 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외에 기존의 병원에서 병원 윤리위원회 같은 거를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만약에 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합쳐서 운영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심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그 매년 한 번씩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도록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사항에 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위탁 및 스탁 기준입니다. 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그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은 종합병원 미만의 의료기관만 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스탁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상급 종합병원 중에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격오지 같은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격오지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종합병원도 스탁이 가능하도록 하위법령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용의료기관 윤리위원회입니다. 일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공용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조금 이 부분을 강화해서 외부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한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연명으로 의해서 등록기관 기준 마련입니다. 사전연명으로 의해서 등록기관 기준은 시설기준과 장비기준, 인력기준 3가지로 그 사항을 나누었고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그 독립적인 상담실과 사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장비 기준은 그 네트워크가 가능한 컴퓨터, 사전현명을 위해서의 그 입력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스캐너나 패드 등이 전자서명이 가능한 패드 등을 장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인력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 상근 인력 1인과 사전현명을 위해서 상담 인력 2인을 그 구성을 하였는데요. 상담 인력 같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는데 그 교육 이수 조건에 대해서는 시행 후 1년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환자 가족의 기록 열람입니다. 환자 가족의 그 기록 열람과 관련해서는 연명의료 관련 서식에 대해 관련 기록 일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그 사전연명으로 요양서는 사전연명으로 요양서로 환자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만 첨부 서류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서 사전연명으로 요양서를 환자 가족이 무분별하게 열람하지는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람 절차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동의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간이법에 따라서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명으로 교통법 제정에 따라서 그 대상 질환과 그다음에 제공 기간과 그다음에 제공 이유는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저희 말기 환자 진단 기준 관련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대한의학회 연구용역을 위해서 말기 환자 진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암, 에이즈,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감기환 이 4개의 질환에 대해서 말기 환자 진단 기준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판단 기준도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 규정은 법에 지금 미인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따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중앙 및 권역 호스피스 센터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 기준 보면 일단 자격 기준, 시설 기준,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 법에서 명시한 대로 종합병원 중 호스피스 종합병원을 법에서는 종합병원에 두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국공립기관을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격 기준에는 종합병원 중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시설 기준은 병동, 사무실, 연구실, 회의실 이런 것들 두도록 했고요. 인력 기준에는 이제 센터장, 현장 팀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 운영 기준입니다. 중앙권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권역센터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기술을 제공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권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역 내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업무를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기준 관련입니다. 일단 시설 기준, 인력 기준, 운영 기준이 있고요. 이제 시설 기준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번에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별도로 지금 마련했습니다. 현재 이제 안간이법에 있던 그 이제 입원형에 대한 병상 기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침으로 29병상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시행 규칙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병실이 1인실은 1실 이상 반드시 두도록 했고요. 1실당 그 사병상 이하를 드렸습니다. 요 1실당 사병상 이하 같은 경우는 그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이 같이 가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제가 기존에 넣은 건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좀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형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과 상담실을 두도록 했고요. 자문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내 1인실을 별도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두도록 했습니다. 인력 기준입니다. 인력 기준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있고요. 각 이제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별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인력 기준에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기존에는 연평균 입원 환자에 대한 인력 기준을 적용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법조체 당시이 그 인력 기준을 모호한 기준은 안 되고 이제 명확한 기준을 두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평균 입원 이 기준을 병상당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입원형의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병상당 전문의 1을 반드시 두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당직 의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 가정의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안가기법에서는 그 의사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문의 1인 이상 등록을 했고요. 그 좌문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 밑에 간호사 기준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입법 예고를 하고 그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10병 상당 1인인데 이 기준이 이제 좀 뭐냐고 좀 많이 좀 이렇게 물으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시면은 연평균 입원 환자의 기준에서 요거를 병상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현재 그 기준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여기서 말하는 1인이라는 것은 간호사가 혼자서 24시간 근무할 수는 없으니 이 교대 근무를 하는 그 숫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통상 1인을 5명으로 이렇게 환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문용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그냥 그 사회복지사 상근 1인만 등록했는데 이 기준을 조금 강화해서 1급 사회복지사를 등록하고 29병 상당 1명 이상 등록했습니다. 가정형 전문형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가 1인 이상 두도록 줄여주겠습니다. 그 전문기관의 의무사항입니다. 별도로 의무사항인데 이 전문기관은 말기환자 가족들한테 이제 진료나 상담, 교육 등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신청서 등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호스피스 신청 철회해야 됩니다. 법에서 이제 호스피스는 이용 동의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시행기 측에서 이 부분을 별도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견서와 그다음에 이제 그 의사소견서 같은 걸 별도로 해당 분야 전문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담당 의사가 각각 작성하는 서식을 별도 마련했습니다. 그 철회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환자나 뭐 대리인이나 이제 철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향후 계획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법안 입법 절차는 현재 저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가 5월 4일까지 됩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 중에 저희가 규제 심사를 마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5월 중에 법제처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6월까지 차관위 국무회의를 심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는 8월달, 연명의료는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중앙센터나 번역센터,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을 저희가 법 시행 전에 수정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명의료 의학서 등록기간을 내년 2월까지, 그리고 연명의료에서 관리 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현장 조사단 면접인지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 정보 이런 것도 같이 지금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번 추가되는 자문용 같은 경우에는 그 시범 사업에는 수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